여러분들이 열전이란 말은 뭐예요? 열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기 기능사 파트에서는 효과가 두 개가 나와. 하나는 재백 효과가 나오고 하나는 펠티어 효과가 나와요. 자, 열전이니까 열전이란 말이 뭐야? 열전, 의미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열 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로 변환시키는 거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열전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열기는 뭐야? 전기 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거야? 열 에너지로 바꾼 것이 전열기잖아. 이해했어? 네? 그러면 열전 효과에서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데 그 효과에서 첫 번째가 재백 효과. 이 재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비스무트하고 안티몬이라는 자체를 두 개를 접속을 시켜서 그러면 비스무트에서 갖고 있는 성질하고 안티몬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재백 효과라는 자체는 뭐야? 두 종류의 금속을 접속했지. 접속했잖아. 여기 접속했잖아. 그대로 한번 따라가봐. 두 금속을 접속하여 우리가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형성이 돼야 돼? 무슨 회로? 폐회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폐회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두 금속을 접속하여 뭐로 만들고? 폐회로를 만들었잖아. 만들고 이 두 금속이 갖고 있는 온도가 틀리겠지. 틀릴 거 아니야. 그래서 뭐를? 무슨 차이? 온도 차이지, 온도 차이. 뭐라고? 온도 차이. 이 온도 차이를 어떻게 하면? 온도 차이를 두면 뭐가 발생해서 뭐가 기전력이 발생하여 뭐가 발생해? 열 기전력이 발생해서 무슨 전류가 흐른다? 무슨 전류가 흐른다? 열 전류가 흐른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열 전류가 흐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백 효과라는 것은 두 금속을 접속하여 폐회로를 만들고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 온도 차이가 들어가야 돼? 온도 차이를 두면 열 기전력이 발생해야 열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거 뭐냐? 열전대. 뭐라고? 열전대 소자. 그러니까 재백 효과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온도 차이가 있어야 돼. 이해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펠티어 효과가 있어. 실제로는 효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효과가 펠티어예요. 이거예요. 펠티어로. 자, 펠티어는 어떻게 해서? 두 종류의 금속점에 뭐를 흐르면?
두 금속접에 뭐를 흘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에 발생하고 열에 뭐가 나온다? 흡수가 나와. 이해했어? 이게 포인트야. 뭐라고? 열에 발생하고 열의 흡수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자 뭐야? 우리가 열의 발생은 뭐야? 전자가 뭐? 온풍기지. 온풍기가 뭐야? 온풍기가 뭐냐고? 온풍기 몰라? 열을 내서 뭐를 하는 거야? 바람으로 날려주잖아. 그게 온풍기지 뭐야? 바람 풍자니까. 그 다음에 흡수는 뭐냐면 전자, 냉동기 그 말이에요. 우리가 냉장고가 뭐를 하는 거야? 온도를 낮춘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야? 열을 뺏는 거잖아. 그래서 열의 발생은 뭐다? 온풍기고 열의 흡수는 뭐가 된다? 냉장고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어? 그 다음에 우리 교재의 네 번째 보면 제3의 금속 법칙이 여기 있잖아. 제3의 금속은 이렇게 보면 돼. 거기다 동그라미 쳐. 두 금속의 한쪽 접점은 서로 접해 있고 반대편 접점은 제 뭐야? 3금속. 그러면 금속이 몇 개야? 3개. 그래서 무슨 법칙이란다? 제 금속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다? 무슨 법칙? 제3의 금속 법칙에 해당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전력량과 전력이란 말을 썼어. 다시 할게. 먼저 전력은 뭐야? 이거지? 전력이니까. 전력량은 뭐야? P의 T지? 그러면 VI T가 됐을 거 아니야? 이게 전력량과 전력의 차이점이지. 그런데 왜 여기서 용어를 하나 쓰는 거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전력량이란 말은 어느 일정 시간 동안에 전기 에너지가 한 일의 양이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가 뭐다? 전기 에너지가 한 일의 뭐다? 양이다. 한 무슨 양? 일의 양이다. 그래서 이 문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전력량이란 정의가 뭐냐? 전기 에너지가 한 일의 뭐다? 양이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있는데 보면 네 번째 전류의 화학 적용. 전기 분해. 전해에게 전류가 흘러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전리, 이온화. 황산구리처럼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 전류의 화학작용이라 하는 것은 뭐야? 우리가 말할 때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응? 건전지가 나올 것이고 뭐가 나온다? 축전지가 나올 거라고. 자, 보자. 그러면 전류의 화학작용에서 알아야 될 것이 무슨 법칙이냐면 패러데이 법칙.
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W라고 표시하고, 요놈은 K, Q야. K, Q. 그래서 이 KQ라고 하는데, 이 KQ라는 자체는 뭐냐? 이 KQ라고 해서, 이 K가 전기, 화학, 당량이라고. 뭐라고? 전기, 화학, 당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화학, 당량은 원적 가불에 보다 무슨 양? 원자량이야. 뭐라고? 원자량하고 원적가가 다른 점이 뭐야? 수소는 몇 번이야? 1번이지. 원자량은 1.00 얼마지? 누가 더 커? 원자량이 커? 그러면 W는 KQ인데 앞에서 배울 때 Q는 뭐야? I 곱하기 뭐야? T지. Q가 전기량은 뭐야? 전류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야?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 초를. 그래서 단위가 뭐가 돼? 쿨롱이 되겠지. 그러니까 시계라는 자체는 앞에 시하고 계속적으로 뭐가 있어? 연관이 있어. 무조건 나온 게 아니야. 그러면 Q 대신에 대입하니까 뭐가 돼? Q 대신에 대입하니까 뭐야? K, I, 뭐가 나와? T가 나오는 거야. 맞지? 응?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해봐. 이 W라고 표시된 것은 뭐야, 지금? W. W는 뭐가 되겠어? g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 W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양이지, 양. 네. 그러니까 뭐가 돼? 이렇게만 해놓으면 뭐 할 거야? g이야, g. 뭐라고? g이라고, 양. 그러면 요놈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패러데이 법칙에서 양은 통과, 이게 무슨 양이야? Q가 뭐냐고? 전기량. 통과 뭐에 비례하고? 전기량이 어떻게 하고? 뭐라고? 비례지? 그 다음에 또 전류와 시간의 뭐다? 곱이지. 맞잖아. 전류와 시간의 곱을 갖다가 뭐라 한다? 패러데이 법칙이라 한다. 그러면 이 패러데이 법칙에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질의 양이지. 그러면 뭐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지. 섭출되는 또는 검출이 하겠지. 섭출되는 물질의 양은 섭출되는 검출되는 물질의 양은 뭐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 섭출되는 물질의 양은 뭐에 비례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돼. 통과 전기량에 비례한다는 법칙이 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한 문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섭출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이야.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에서 섭출되는 물질의 양은 뭐하고 비례하냐? 그럼 뭐야?
뭐에 비례한다? 통과한 전기량이 비례한다고. 가로넣기도 나온다고. 문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화학당량에도 어떻게 비례하네. 여기도 비례지. 다 비례잖아. 그래서 화학당량에도 비례하고 통과한 전기량도 어쩐다? 비례하더라. 그게 무슨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해했어? 자, 뒤로 넘겨봐. 16페이지.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전지란 말을 썼어. 전지. 전지란 말은 첫 번째 우리가 논할 때 1차 전지,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있어. 우리가 1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야? 1차. 재사용 불가야. 2차 전지는 뭐야? 재사용 가능해. 이해했어? 1차하고 2차하고 구분하는 방법. 그러면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지가 망간 건전지야. 잘 봐봐. 가장 많이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전지란 말은 충전이 가능하면 2차 전지를 말하는 거고, 충전이 가능하지 않으면 1차 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납축전지야. 납축전지. 납축전지. 이 납축전지라는 자체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화학 반응식을 알아야 돼. 화학 반응식. 이해했어?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 이게 화학 반응식이야. 자, 그러면 이게 화학 반응식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봐. 이 PbO2 이게 축전지니까 반드시 양극, 음극, 양극, 음극. 방전, 충전이라고 했어.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화학 반응식에서 이 PbO2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이산화납이라고 해. 뭐라고? Pb는 뭐야? 그냥 납이야. 알겠어? 납이라고. PbSO4니까 뭐야?
황산화 나비야. 뭐라고? 이것도 황산화 나비고. 이게 지금 뭐를 뜻하냐? 이거를 우리가 절의 핵이라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충전이야? 이쪽은 방전이야? 이쪽은 방전이라고, 이쪽이 뭐니까? 충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겠지. 연축전지에서 충전 때 양극은 뭐냐? 음극은 뭐냐? 뭐라고? PbO2, 그 다음에 뭐야? Pb야. 그 다음에 전액이 뭐냐? 전액이 뭐라겠어? EH2SO4라겠지? 이거를 다른 말로 표시하면 그냥 H2SO4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황산에다가 뭐를 넣었어? 황산에다 뭐를 넣냐고? 중류수를 집어넣지? 그러면 황산에다가 중류수를 집으면 황산이 어떻게 돼? 황산이 어떻게 되겠냐고? 묽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붙인다? 무슨 황산? 무슨 황산? 묽은 황산이란 말을 쓰는 거야. 이해했어? 영어?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H2O는 물이지. EH2O는 뭐야? 증류수야. 증류수라고. 결론적으로 방전이 됐다면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부어야 돼? 중류수를 붓는 거라고. 그런데 잘 보면 납축전지에 보면 방전 때는 양극하고 음극이었지. 양극도 보고 PbS 보고 음극도 뭐야? PbS가 같다 그 말이야. 잘 알아도 이게 두 개가 같다고. 응? 이해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연축전지, 자, 납을 또 뭐라고 한다? 연이란 말도 써. 뭐라고? 연이란 말도 쓴다고, 납연자를 써서. 그래서 연축전지, 자, 봐봐. 연축전지, 한 개. 기준 전압은 얼마다? 몇 볼트다? 2볼트야. 뭐라고? 한 개가 2볼트라고. 그 다음에 연축전지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 있어. 종지 전압. 여기는 1.8볼트야. 무슨 말이야? 연축전지의 한 개 기준 전압은 2볼트야. 그런데 연축전지의 방전 종지 전압은 1.8볼트야. 그러면 뭐란 뜻이야? 축전지를 더 이상 1.8볼트 이하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야. 다시 뭘 해야 된다? 재충전을 해줘야 한다 그 말이야. 한계점이야, 한계점.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이제 푸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그거야. 알칼리 축전지라고 있어.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야. 그럼 뭐야? 니켈 뭐? 카드뮴이야. 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에 장착한 배터리는 뭐야? 리튬이온이야. 뭐라고? 리튬이온이라고. 그러면 니켈, 카드뮴보다 더 좋은 거지. 응? 그래서 예전에는 핸드폰을 사게 되면 무거운 이유가 뭐다? 이 배터리가 니켈, 카드뮴 때문에 무거운 거야. 그래서 2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뭐다? 알칼리 축전지. 대표적인 것이 뭐다? 니켈, 카드뮴. 그러면 알칼리 축전지의 한 개, 셀,
한개 셀은 1.2V야. 뭐라고? 2.2V. 알카리로도.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축전지를 납축전지로, 그러면 알카리 축전지하고 납축전지에 비교했을 때 왜 납축전지도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 더 비용이 세? 요놈이 더 좋단 말이야. 이해했어? 비용은 수명도 더 오래 가고, 그렇지만 비용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논하는 거야. 납축전지도 논한 거야. 왜 우리가 전기에서는 축전지로 논할까? 왜 전기에서 축전지로 논해? 이유가 뭐야? 만약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기를 저장할 때 그때 사용되는 것이 뭐야? 축전지지. 배터리잖아. 그래서 이걸 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문제 나온 것은 그때 다시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축전지 용량을 봐봐요. 축전지 용량. 전지의 용량이라겠고 또는 축전지 용량이라겠어. 축전지 용량의 단위는 암페어, 아워야. 그러니까 이걸 때 뭐라고 해? 암페어 C라고 읽어. 뭐라고? 암페어 C. 그러면 축전지 용량의 단위는 암페어 C인데 암페어는 전류잖아. 그 다음에 아워는 뭐야? 시간이지. 그러면 잘 알아도 전류는 전류인데 잘 알아도 이거는 뭐다? 방전 전류 곱하기 뭐다? 시간이다. 예? 뭐라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보자. (2000A)짜리가 있어. 암페어짜리가. 그러면 20A로 방전을 시키면 몇 시간을 쓸 수 있어? 20A로 방전을 시키면 몇 시간을 쓸 수 있냐고. 100시간을 쓸 수 있지.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방전 전류지. 이게 시간이잖아. 만약에 이 값이 2A로 방전을 시키면 몇 시간을 쓸 수 있다는 뜻이야? 1000시간을 쓸 수 있다는 뜻이잖아. 이해했어? 호보면 되잖아. 그냥 간단하니까. 그래서 축전지의 용량의 단위는 뭐다? 암페어보다 C야. 잘 나오니까 잘 생각. 두 개를 곱해서 맞추면 되지.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전지의 접속. 전지라고 있어. 전지의 접속은 첫 번째 무슨 접속? 직렬 접속. 두 번째 그냥 병렬 접속. 두 가지 말아서. 또 하나 접속이 뭐야? 직병렬 접속. 이해했지? 그러면 전지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세 가지라고. 그러면 직렬 접속, 병렬 접속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직렬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표시한 것은 전지를 몇 개를 그리는 거냐면 3개만 그린 거야. 거여가 1.5V지. 전지는 하나에 몇 볼트로 고정되어 있어? 너희들 건전지가 몇 볼트냐고? 건전지가 1.5V, 뭔 2V. 축전지가 2V. 그런데 이 건전지 안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저항, 내부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R. 그러면 여기도 R이 있고, 여기도 R이 있고, 여기도 R이 있는 거예요. 다 내부 저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전류가 I가 흐르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전지를 직렬로 접속하면 어떻게 돼? 오음의 법칙이 뭐야? I는 여기 R이라고 하자. I는 R분의 여기가 V라고 하자. 그럼 V지. 이해했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I고 V고 여기가 R이야. 그림에서. 그러면 잘 봐봐. 건전지를 갖다가 3개를 쓰니까 몇 볼트가 된 거야? 4.5볼트가 됐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이 V라는 자체는 직렬일 때는 개수만큼 증가하지. 그러니까 여기다 허를 붙여. 이해했어? 다음에 여기 내부 저항이라는 자체도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R이 커져 적어져? 커지지.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N 뭐다? R. 이해했어? 이게 뭐다? 그러면 I는 뭐가 돼? NR에 뭐가 돼? MV가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전지를 직렬로 접속하면 뭐가 돼? 잘 알아도 전압과 내부 저항은 몇 배 증가하고 N배 증가하고. 이해했어? 그 다음에 용량은 어떻게 된다? 용량은 잘 알아도 불변이야. 뭐라고? 불변이라고. 용량은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전지의 병렬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가 뭐야? 1.5, 1.5, 1.5. 이쪽에 I가 흐르고 있지. 예. 그러면 전지가 병렬로 접속됐다는 것은 뭐야? 병렬일 때는 전압은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앞에서 안 배웠어? 병렬일 때는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다 같다고, 병렬이니까. 그러면 뭐가 불변이야? 전압은 뭐야? 불변이고. 내부 병렬일 때는 저항값이 커져 적어져? 작아지잖아. 그러면 내부 저항은 얼마로 감소하고? N분의 R이지? 그 다음에 용량은 어떻게 된다? N배 증가한다. 이해했어? N배 증가한다니까. 뭐일 때? 그러면 이 식을 그려봐. 여기는 V, 여기가 N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I 플러스 N분의 뭐가 된다?
파괴된다. 이해했어?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식이 지금 직렬하고 병렬의 식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전지의 이상현상, 분극작용이라 하는 것은 양극의 표면에 거기다 동그라미 쳐 수소 기체가 둘러싸이는 현상. 그러면 양극 표면에 수소 기체가 둘러싸이니까 전압이 증가되겠어? 감소되겠어? 감소될 거 아니야? 양극에 뭐가 쌓였다? 수소 기체야. 수소 기체가 둘러싸여서 전압이 떨어지는 거. 국부작용. 전지에 뭐가 들어가면 거기다 동그라미 쳐. 불순물이 들어가면, 불순물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 전지가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돼? 너희들 봤어? 화학적인 변화란 말은 뭐야? 안에가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 땡땡 붙지?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서 뭐야? 녹슬지? 그러면 그때 뭐가 된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가서 생기는 현상을 무슨 작용? 국부작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극제. 간극제는 뭐야? 간극제. 아까 분극작용에서 뭐가 된다는 것을 분극작용에서 분극작용은 수소 기체가 둘러싸였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이 수소 기체를 쌓이지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쓰다? 간극작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어? 자기방전도 있지. 자기방전은 뭐야? 자기방전은 뭐냐고? 자기 스스로 뭐가 돼? 방전하는 현상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 분극작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국부작용, 자기방전은 전지를 어떻게 된다? 전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야. 뭐라고? 전압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꼭 잘 나오는 것이 분극작용은 뭐가 둘러싸이는 현상이냐? 무슨 기체? 수소 기체. 국부작용은 뭐 때문에? 불순물. 오늘 수업은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마겠습니다.